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네 번째 강좌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처리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면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어떤 조건에 따른 그 통계를 내실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형식을 잠깐 보시면은 함수명.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요, 그 앞에 함수에 d가 붙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dsum, dcount, daverage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함수명,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명 뭐 daverage, dsum, dcount, dcount a.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그 다음에 계산할 필드, 조건. 형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형식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은 그 앞에 저희는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daverage, 합을 구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dsum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할 필드를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할 필드라고 하는 거는요. 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도 되고요. 필드명을 직접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는 금액을 계산하고 싶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필드명을 지정하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금액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을 지정하실 때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드명을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거래 구분이 구입, 제품 코드는 A200 이런 식으로요. 필드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주실 때 같은 줄에 표시하면은 AND 조건이 되는 거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 구분이 구입이면서 제품 코드는 A200이다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엇갈리게 표시를 하게 되면 오화가 되세요. 그래서 거래 구분이 판매이거나 제품 코드가 A200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넣냐 아니면 이렇게 교차해서 표시하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종류를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이 다 똑같거든요. 자, dsum은 합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조건에 해당하는 daverage는 필드의 평균, dproduct는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곱해주는 겁니다. dget은 필드를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dmax는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dmin은 가장 작은 값, dcount는 수치 자료의 개수, dcountA는 수치 문자 자료의 개수를 표시하게 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함수 내용으로 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d만 붙이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 구분이 구입이면서 제품 코드가 A20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대값 한번 볼게요. 옆에 수식을 봤더니 dmax 거래 내역. 이 거래 내역은 뭘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겠죠. 여기 보면은 A1부터 H15까지의 범위를 여기에서는 자, 거래 내역으로 먼저 이름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범위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6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거래량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은 어디에 있나요? B26부터 그 다음에 C27
요 범위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량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세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역시 같죠. D-미니 거래 내역에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량의 최소값 개수는요. 디카운트 A 그래서 거래 내역에서 그 다음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량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나 카운트 A 같은 경우에는 필드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래 구분의 개수를 세주든 제품 코드의 개수를 세주든 개수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일반적인 카운트 A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뒷선과 뒤 에버리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화면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건을, 이 아래쪽에는 조건을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구분에다가 구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요, 저희가 그러면 구입 총액의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뒷섬.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D가 붙으면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쓰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계산할 필드는 뭔가요? 금액이죠. 그래서 금액이라고 하는 필드명이 있는 H1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필드예요. 그래서 8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거래 구분이 구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래 구분이 구입인 금액의 총합이 구해지게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조건을 B26부터 B27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입 대신에요. 예를 들면은 판매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판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액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도의 조건을 주어서 저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필드명과 조건을 동시에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저희가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조건을 여러 개를 동시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매면서 예를 들면은 코드가 제품 코드가 A200인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거래 구분은 판매이면서 제품 코드는 A200이다. AND가 되게 되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교차해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구분이 판매이거나 제품 코드가 A200 이렇게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거래 구분, 그 다음에 제품 코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금액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구입에서 그 다음에 A200인 데이터의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뒷섬.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똑같으세요. 자, 여기에서요. 저희가 계산하실 필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그래서 8이라고 하셔도 되고 금액 필드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AND가 되게 되세요. 그래서 거래 구분이 구입이면서 제품 코드가 A200번이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거든요. 168,640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 코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A400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액이 바뀌게 되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래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거래량의 평균.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에버리지. 자, 역시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요. 자, 그러면 거래량의 평균이니까 계산할 필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6. 그 다음에 조건은요. 거래 구분이 구입이면서 제품 코드는 A400번이다. 이렇게요. 어떠세요?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식의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디겟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만 화면 좀 줄일게요. 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잖아요. 좀 힘드시죠? 귀찮으시죠? 그래서 범위명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자, A5부터 그 다음에 I12까지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를 DB라고 이렇게 자, DB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DB. 자, 그런 다음에 자, 필드명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소매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검색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금성상회. 저희가 VLOOKUP 함수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소매점명의 금성상회의 문구 종류 코드, 뭐 종류명,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디겟.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라고 정의해놨나요? 저희가 지금 DB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 다음에 혹시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저희가 어느 필드 가지고 오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두 번째니까 2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는 경우에는 그러면 문구 종류명, 구매 수량 매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저희가 각각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필드명을 지정하셔도 괜찮으시다고요. 그래서 필드명 위에 바로 있으시잖아요. 이 필드를 가지고 오시겠다고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소매점이 금성상회인. 자, 그래서 엔터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금성상회에 M이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은 뭐를 고정시키면 될까요? 조건.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하게 되시면은 필드명이 바뀌게 되니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소매점 명을요, 울산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N의 노트 10개에 7,000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겟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max, dmini, dcount, dcount A 같은 방법이시거든요. 자,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조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건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품 거래량이 자, 판매이면서 그 다음에 A 500 자, 500 중에서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카운트 A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Dmax 데이터 범위는 저희 여기에서도 물론 데이터 범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거래 내역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거래 내역 엔터 꼭 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Dmax 거래 내역 중에 필드가 그러면은 저희 최대값 거래량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 그 다음에 조건은 거래 구분이 판매이면서 제품 코드가 A500이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 거래량은 보면은 97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는요, 같은 방법으로 D 미니 거래 내역 필드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거래 구분은 판매이면서 제품 코드는 A500. 그러면은 최소 거래는 31건이 되는 거세요. 그러면 개수는요. 자, 저희가 카운트 A. 카운트는 아시죠? 수치 자료의 개수를 세주는 거. 카운트 A는 문자 자료의 개수를 세주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디카운트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카운트 A 상관없으시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래네요. 그 다음에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필드를 세주셔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굳이 6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통일성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역시 조건은 이렇게. 그러면은 3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판매이면서 A500이요. 지금 여기를 봤더니 예, 여기 한 건, 여기 한 건, 여기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구입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구입이면서 예를 들면은 A200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방대한 양에서 저희가 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통계를 내시거나 이렇게 걸러서 보실 때 아주 유용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